전 대변인이 공개한 문 대통령의 직설화법. 자,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강민석 전 대변인의 출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자, 제목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까요? 네, 이 책, 이 전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이 집필을 했는데요. 이 강민석 대변인 지난해 2월부터 최근 지난 4월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표되는 우여곡절의 시기에 대변인직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발언 등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드러난 발언이 우리가 카메라에 담긴 이 공개석상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 공개석상에서의 모습 먼저 보시죠.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우리 박원순 시장이 또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또 이 대변인을 통해서 전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 화법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카메라에 담긴 모습, 그 이면에는 직설 화법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강 전 대변인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빨리빨리였다. 이 문 대통령의 외부로 알려진 고구마 이미지와는 딴판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직설 화법들이 들어있는지 좀 눈길이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먼저 지난해 2월 마스크 대란 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정말 마스크 한 장 사지 못해서 약국에 줄을 길게 섰던 당시였는데, 이때 참모들을 향해서 이 뉴스 안 보시던데 현장 못 보면 뉴스라도 보세요라고 꾸중을 하면서요. 언제까지 마스크 하나 해결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꼭 질책해야 합니까?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TV로 보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죠. 또 지난해 9월에 이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던 그 시기에는 네.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보수 유튜버가 격리 기간에 제공되는 음식이 부실하다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할 정도다라면서 아하. 입원해서 마치 호텔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비아냥거리는 울음을 하다니 이 세상이 상식 있게 돌아가야지라고 분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그러네요. 모습인데요. 또 지난해 7월 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시에는 이 조문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개인적으로 아프다, 정말로 인생 무상 허망하다라면서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비판을 해도 조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참모들의 만류로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진 않고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사실 과거에 이 양산 사저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좀스럽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썼었죠. 그런 이때 표현 당시에 썼었죠. 네,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란 표현이었는데, 이 강 대변인은 앞서 말한 이런 직설적인 표현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스럽다라는 얘기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 전 대변인은 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책 집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얘기를 해서 집필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좀 매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 책 안에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이 일부 대선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선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초기에 이재명 지사의 이 대응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식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 지사처럼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교회 예배 등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도 이 지사가 취하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대변인실에 전달하면서 그대로 발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이제 그 신천지 그 사태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빨리 행정명령하고 이런 거 얘기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전 대변인은 세간에는 이 지사를 비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문 대통령과 이 지사는 케미가 맞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강 전 대변인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 발언열에 오르기 전에는 총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말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총리 시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총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반영하듯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를 맡은 뒤에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었다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 전 총리에 대해서도 호평 일색이었는데 이 정 전 총리는 사실상 책임 총리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총리직을 물러날 때에는 내각을 떠나는 게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여당의 지금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 모두 호평 일색인 평가를 내놨는데 네. 이 정말 이 중에서 누가 마음에 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어제 이제 강민석 전 대변인이 이 책 출간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야권의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서 있는 이런 일부 인사들 때문에 이 책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출간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기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강민석 전 대변인 대선이 다가오니까 전직 검찰총장 또 전직 감사원장이란 사람까지 무대 주변을 기웃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혹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우리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듣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직접 나섰다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요. 네. 특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 대구 밀란 발언 한때 참 논란이 됐었죠. 그랬죠. 이 대구 밀란 발언도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 선을 너무 자주 넘는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이 언급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앞서 잠깐 그 직전 감사원장까지 무대를 기웃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강민석 전 대변인 최재형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윤석열 씨랑 난형난제인 또 다른 헌법기관장이라고 사실 이 최재형 굳이 이 세 글자를 길게 늘여서 이 상당히 이 최재형 후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동석 기자.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윤석열 캠프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군 출신 대상 인사들,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속되게 말하면 별값이 똥값이 된다. 아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앞세워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윤건영 의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은 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우리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저는 참다운 군인 정신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속되게 표현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네. 만약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정치적 신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지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별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초대 공군 참모총장 이완근 예비역 대장을 정면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예비 후보 캠프로 영입이 된 인물들입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장군답지 못하다 이러면서 깎아내리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권 도전에 이어서 군 상진 인사들의 야권 캠프행에 문재인 정부로선 그다지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이 승부사 문재인 여기 서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 쓰는 코로나 난중일기 이렇게 돼 있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자, 시기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마 이제 강민석 전 대변인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책을 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물어봤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내라 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청와대 측에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이심전심이요? 봤을 때 예,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살아 있는지 여부, 그 힘의 어떤 정점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권력의 최고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의중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권력이 제일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말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다음 수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당신은 왜 오른쪽으로 안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권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이제 단계로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40%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집권 말기 상황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의 측근 또는 측근을 지냈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책을 내고 등등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대선을 앞둔 환경 관리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하면서 야권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를 하지만 표를 행사하기까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 이제 환경입니다. 큰 틀에서의 환경. 네. 예, 요즘에 분위기 보니까 뭐 정권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한 번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은 굉장히 표면에서 나타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의 환경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까 이제 윤건영 의원 얘기 속에서 어쨌든 현 정부에서 주요한 보직에 있었던 특히 군 출신 인사들이 네. 윤석열 후보 캠프로 계속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이 비하적인 발언을 쓰면서 네. 비판을 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집권 세력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윤석열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최재형 전 원장, 전 육군 총장, 전 공군 총장, 뭐 전 해병대 사령관 등등등 그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걸 비판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그 집권 세력의 잘못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돌아보면서 아쉬움 같은 것들을 표명하면 좋은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정부에서 수혜를 입었던 인물들이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꿀을 빨겠다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만 비판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내부적인 권력 관리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성찰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뭐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지만 본인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